안녕하세요. 최윤정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참 사실은 신기하고요. 그리고 18년째 하고 있는 건 더 신기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뭘 한다 그러면 정말 맥시멈 2년 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2년 반 이상 했던 건 남편이랑 사는 일하고 아메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메이하기 전에 나는 참 끈기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임자를 만나면 끈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봄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거든요. 98년 봄에. 그때 이제 우리 애가 4살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걔가 이제 22살이에요. 정말 시간이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눈 딱 감았다가 떴는데 한 세상이 간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는 한 세상 살아보니 내가 그 시점에 어떤 걸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지나 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그 다음 시간을 위해서 되게 더 좋은지 그런 생각이 요즘은 조금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명료해지는 것 같고 옛날에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남의 이목도 막 생각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사는 게 머릿속으로 복잡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주 심플해지고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50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내 나이를 말하면서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40대일 때 이렇게 여자들이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50이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봄서부터는 진짜 정말 제가 마음이 참 그랬어요. 정말 성공을 하려면 뭔가에 성공을 하려면 할 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될 거를 다 지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하고 그때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내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다 널브러져서 살잖아요. 그냥 정말 애기 보고 뭐 하고 다 이렇게 흐느적 널브러져서 살았는데 아메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셋업시키는 시간 중에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필요 없는 일인데 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는 TV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쓸데있는 생각이 몇 개나 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쨌었는데 뭐 과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생각하거나 뭐 정말 그 쓸데없는 생각이 내 생각이 한 90%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걸 접고 TV를 접자. 저는 그렇게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룸을 만드는 거지. 여지를 만들고 내 생활 속에 룸을 만드는 거지. 여지를 만들어서 뭔가 내가 새로운 일에 투자해보자 하고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던 거. 내가 30대에 남편 등짝에 붙어서 살아도 충분한데 남편 등짝에 붙어서 안 살고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이 사실 내 인생에서 제일 빛났던 순간 같아요. 정말로. 33살의 그 봄이. 그래서 전 사실 봄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저 원래 겨울을 싫어하는 데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막 설레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번 봄은 되게 많이 좀 더 틀리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걸어왔던 길 때문에 더 행복하고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참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18년을 해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무엇이 나를 이끌었을까. 저는 내가 뭘 제일 행복해 하지? 하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아메이 중에서 파트너가 잘 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잘 돼가지고 이제 뭔가 그 파트너가 달라지고 자기 자를 찾아가고 인생에 조금 신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구나 하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 옛날에는요 파트너가 잘 돼서 드레스 뻗쳐 입고 다이아몬드 돼서 핸드라이징 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제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런 게 좀 깊은 행복으로 더 옮겨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파트너가 정말 좋아지는 모습, 파트너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작년보다 좋아지는 거. 내가 작년보다 마음이 나아지고 생각이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아메에 대한 생각도 좀 더 깊어지고 깨닫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사실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메이 소리 시작을 하면서 저런 소리가 아메이랑 엮여질 수 있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어서 수입적으로 조금 늘려서 조금 잘 살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건 줄 알았어요. 그냥 조금 더 잘 사는 일, 경제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일 자체가 내 인생을 전부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행복을 정말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새삼 또 깨닫는 것 같아요. 저는 18년 어치 밖에 아메이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기대가 있냐면 내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다 알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옛날엔 그랬어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난 뭐 아메이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매년 설레고 흥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일이면 내가 정말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안 오시는 분들도 쫓아가서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내 거를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들더라고요. 사실 잘 살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한 이런 어떤 제가 느끼는 지금의 행복, 경제적 행복이 사실은 뒷받침되고 나서 찾아오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살고 남한테 그렇게 보이고 좀 내 스스로도 내가 만족도가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그냥 답답하고 그러면 덜 행복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건 DNA가 좀 다른 거죠. 저는 그 수준은 아니었고 좀 잘 살고 싶었어요. 좀 잘 살고 싶다는 거 안에는 내가 좀 제대로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남한테 좀 베풀면서 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보다 더한 건 내 새끼 잘 키우고 싶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원색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다 있어야 당연한 거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18년을 끌어오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라는 건 벌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적에 돈을 벌었을 때 제일 흥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에메랄드였던 것 같아요. 에메랄드라는 핀이 있자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에메랄드 때 제가 연봉이 8천이 넘었어요. 그 아메이를 시작해서 나는 그냥 50만 원만 벌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아메이를 아무리 못해도 3년 안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내가 더 이상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그 50만 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에메랄드가 된 거예요. 에메랄드가 되니까 배심이 밑에서부터 그냥 확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연봉이 8천이 넘어? 그때 연봉이 국무총리가 8천이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문을 삐끔 열고 엄민이 엄마 또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으로 내가 그럼 나가지 안 나가겠니? 연봉이 8천이더만 안 나가겠니?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그러고 내가 멀리를 못 가겠니? 내가 막 이러면서 그때 제일 신났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신났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사람이요 그렇게 간사할 수가 없어요. 지가 언제 돈을 그렇게 벌어봤다고 돈을 좀 이렇게 많이 벌게 됐잖아요. 그게 또 심드렁하네. 참 기가 막히죠. 제가 그렇게 돈에 심드렁해졌을 때가 연봉 4억이었을 때였어요. 괜찮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들어오는 돈 한 번도 통장에서 내가 확인한 적이 없고 정말 저는 지금도 제 통장에서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파트너가 더 잘 알아요. 우리 남편한테 저녁 때 술 먹다가 들은 파트너가 내 연봉을 더 확실하게 알아. 한 번도 안 보고 나가는 카드값 한 번도 안 보고 그리고 산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어찌나 속이 편한지. 사실은 그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정말 강추하고 싶은 건 아줌마랑 살아야 돼요. 남편이랑 사는 것보다 아줌마랑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굉장히 여자의 행복을 좌지우지해요. 그거는 야 불편하지 않아? 네가 안 살아봐서 그래. 그렇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아줌마랑 살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만고의 남편과의 갈등이 없어지며 왜냐면 뭐 쓰레기봉 버려라 뭐 어쩌라 이러다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애를 봐라 내가 볼게 뭐 이러다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만고의 갈등이 없어지며 내 위상이 올라가며
정말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그건 한번 해보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사 입는 것보다 아줌마 쓰는 게 내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고부터 제가 아줌마를 썼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풀타임 아줌마를 못 쓰고 중간중간 일주일에 한 3번 이렇게 썼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나는 정말 살림은 아니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전혀 신경이 안 쓰이고 아줌마한테 다 맡기는 거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 살림이 그렇게 관심이 가지세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아줌마가 해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왜 간섭을 해. 그쵸? 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 이미 나는 집안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결혼 초에 내가 막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걸레를 몇 번 짰더니 손 껍질이 까지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나는 이건 안 되겠구나 하면서부터 일단 닦는 걸 중지했어요. 모든 걸. 그래서 저는 정말 살림하고는 담싸고 살았는데 그러려면 뭐 한 가지 인생에 잘하는 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뭘 해볼까? 난 뭘 해야 되는 여자고 이게 집에서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난 집에서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현대고등학교를 때려 치아 뿌리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암흑기였어요. 정말 애 둘 낳고 애 보고 살았던, 물론 그때도 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앙팡이라는 잡지에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130 가지고 들었어요. 제목은 의사인데 월급은 130. 정말 7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 3개월, 그리고 펠로우라는 거 2년을 할 때까지 진짜 저희가 다이아몬드를 3년 만에 갔거든요. 다이아몬드 연봉이 한 1억 넘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 남편은 130 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남편이 전문직이니까 좋을 거야라는 비전은 있었으나 하나도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사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아메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 명예일까? 나의 성장일까? 뭘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내 인생에 제일 시급한 게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33살에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잘난 척할 명목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잘나서 막 죽는 거지. 어디다 대고 나한테 아메이를 하래. 진짜 속으로 그런 생각했었어요. 뭐야, 왜 나하고 아메이를 찍어다 붙여. 내가 아메이 할 것처럼 보여?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이었고 나도 뭐 공부할 만큼 했고 남편은 의사고 친정시대 그렇게 후지지 않고 내가 꼭 왜 이걸 해야 돼?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왜 이걸 해야 돼? 사실은 아메이를 딱 그냥 파는 일, 다단계, 돈 버는 일, 이걸로만 봤지 어떤 그 뒤에 숨어있는 가치나 철학을 조금 더 발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발견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흐트리지 않고, 사실은 직장을 나가는 건 내 삶을 뒤바꾸는 거죠. 아침 출근서부터 저녁 퇴근까지 아이하고 격리수용. 난 애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내 생활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자신 없더라고요. 애를 키우면서 자신 없는데 어쨌든 바뀌지 않고 내가 애 키우고 살림하던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플러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메이를 선택한 이유 중에 내가 프리랜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비전이 있다는 게 처음에 되게 혹했었어요. 물론 아메이를 알고 나서는 인세 수입이 된다라는 것과 상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저한테 비전으로 다가왔지만 처음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래? 그러면 내가 애 유치원 간 사이에만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래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이거를 그렇게 내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냥 하다가 말아도 뭐 그 상관없는 일인가 보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재밌으면 좀 더 하고 내가 6개월은 해버리라. 그냥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 여러분이 아메이를 선택하고 하는 거 보면 사윗감 고르듯이 고르는 거예요. 남편 고르는 것보다 사윗감 고르는 게 힘들 것 같죠?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남편은 그냥 결혼할 시기에 내 옆에 얼쩡거리던 남자랑 하는 거고 이상형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런 거고 사윗감을 여러분 손으로 고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보다가 아메이 가입비도 없고요. 누가 내 아메이 했다고 동아일보에 낼 것도 아니고
나한테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 쟤 아메 했나봐. 그냥 그러고 다 잊어버려. 야야, 너 옛날에 아메 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지. 아무도 나한테 신경도 사실 안 쓸 일인데 나 혼자 너무 괴로운 거지. 나 혼자.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막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나 그냥 삘로 딱 결정을 내리는 일이나 하나도 별로 틀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내 이 삘로 살자.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집을 살 때도 여기야. 정말 그렇지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메이도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때려치지. 뭐 그래서 내가 제품을 샀어. 쓰면 되지. 그쵸? 제품 샀어. 그럼 쓰면 되잖아요. 그거 내가 못 쓸 것도 아니고 생필품이고 세제인데 내가 집에 앉아서도 내가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은 쓰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가서 한번 있어 보자 하고 정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아무것도 그냥 안 보이고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남편 돈 벌어올 때까지 때울 수 있는 일. 딱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상속이 돼서 2세가 뭐 그때만 해도 뭐 2세 사업자 얘기는 그렇게 없었었던 시절이었지만 애가 사업을 하거나 뭐 남편이 전업을 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쳤어. 아메일 하면서 무슨 남편을 끌어들여가지고 전업을 시키고 애한테 이걸 내 당대로 나도 빨리빨리 접고 끝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애한테 엮어서 시키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정말 알면 알수록 이것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또 우리 애한테 이 행복을 같이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너무 절로 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 아메이는 정말 나한테 있어서 그렇게 뜻없이 다가왔어요. 그냥 치약 쓰다, 세모노메가 먹다. 그냥 정말 뜻없이 다가왔어요. 근데 와서 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하는 일이지? 하고 봤더니 뭔가 막 제품을 팔아가지고 점수를 올리거나 누군가를 데리고 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보고 그러면 어디서 가서 팔라는 거지? 내지는 이거를 누구를 잡아다가 여기다 앉혀놓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거 먼저 하지 말고 나와서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내가 만약에 액션을 생각을 했다면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먼저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생기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남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알아볼 거를 드드드드득 나가서 알아봤어요. 정말 초에 나왔는데 제가 중순에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팅을 3번인가 4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누구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나는 안 할 거라서 잡지책 보고 놀다가 딱 봤는데 아니 도대체 이 아줌마들은 어디서 다 나타난 걸까? 겉으로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다들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애는 다 어디다가 맡기고 이러고 나타났을까? 아줌마들이 되게 열심히 사네?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그런데 그때 아마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저 혼자였었을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뭘 물어봤냐면 TV 안 보셨어요? 내지는 신문 안 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그랬죠. TV는 드라마만 보고 신문은 테레비 옛날엔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봐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었냐면 아메이를 막 언론에서 공격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TV도 안 봤나? 그 공격을 듣고 어떻게 나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난 정말 그걸 몰랐어. 정말 몰라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물론 아메이에 대한 편견은 무지하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 다녔지만 그 사실은 모르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들어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나갔을 때 남자도 돌아다녀? 그런 생각을 했고 2번째 나가서 사람들 아래위로 이렇게 쳐다보고 뭐 그러고선 조금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들었어. 난 또 호기심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저녁 미팅을 어느 집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화가 이상하잖아요. 저녁에 모여? 남의 집에? 그것도 또 내 스폰서나 이런 줄이 아니라 또 딴 집이래. 근데 하여튼간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 잘 아는 언니네 집에 애 둘을 맡기고 밤에. 그때 우리 남편은 원통에 백담사에 살 때였어. 군의관 가 있을 때였고 맡기고 그 집 오빠를 데리고 그 집 오빠를 아는 오빠였거든요. 근데 양재역에서 내가 데리고 그 집에 갔었어.
근데 데리고 가는데 그 오빠는 더 웃겨. 왜 따라왔어? 내가 나중에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전원주택지를 보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전원주택지가 나온 줄 알았대.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뎁스에서 이은경 사장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가서 야, 너 아메이 아니야? 하고 저 직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장님 저 아메이 쓰고 싶어요 해가지고 만난 여동생의 친구가 이은경 사장님. 그러니까 진짜로 어느 구름장에서 비 내릴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난 정말 아는 사람 내가 아메이 하는데 제일 결격사유 1번 사람 없는 거, 2번째 내 성격. 내 성격이 어떠냐면 수학과에 가서 얘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은 조용히 이렇게 애를 데리고 저쪽으로 옮겨 앉는 성격이었어. 나는 이렇게 막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이렇게 왜 엘리베이터 타서도 나한테 막 말 거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면 얘기해. 그런데 가서 말을 못 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민이 엄마 뭐 해? 그러면 네 저 아메이해요. 쓰실 물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 해? 그러면 봉투를 이렇게 감추는 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들은 거죠. 근데 들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그래 그 돈이 어서 나는데 우리한테 줄 돈이 어서 나는데 얘들 비싸게 붙여서 팔면서 그 돈 남겨가지고 준다고 뻥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사업설명을 못했어요. 나한테 아메를 전달하신 분이 사업설명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사업설명은 안 하고 계속해서 아메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아메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린지 알아야 내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가서 그 수익 구조를 듣고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에 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왜 나한테 이걸 진작에 얘기 안 했어?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듣고 내가 달라졌게. 나는 정말 수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가 있는 여자거든요. 근데 수 쪽으로는 너무 심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계좌이체를 안 시켜요. 공 하나 더 붙여보낼까봐. 반드시 붙여보내요. 그래서 정말 그럴 정도로 수에 대해서 항상 공을 씌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광고 유통을 안 하고, 근데 그걸 왜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삼성에서 제일기획 만들고 이마트 신세계 만들고 롯데에서 대형기획 만들고 롯데마트 만들고 LG에서 LG에드 만들고 LG마트 만들어서 다 장악하는 게 대기업의 생리인데 지네가 할 수 있으면 다 장악하는 게 생리인데 마트에서 통닭도 팔고 피자도 팔고 대기업들이 빵집도 하고 다 장악하는 게 대기업의 생리인데 난 그런 꼴밖에 못 봤는데 여기 그래 물건 만들어 파는 생산회사라며. 그러면 그 생산회사가 돈 벌면 광고회사 만드는 거 아니야? 더 돈 벌면 유통회사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한대? 우리가 사실 삼성에 가가지고 너 왜 제일기획하니? 이러고 따지지 않잖아요. 하면 하는 거지. 우리가 물건을 사서 쓰면 예를 들어서 광고 유통비 내는 거죠. 우리가 머리 감을 때도 이빨 닦을 때도 세수할 때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대기업 주머니에 돈 벌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죠. 나는 그런 꼴을 못 봤는데. 대기업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다 지낼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리고 대기업이 민간인한테 뭔가를 주는 게 어딨어요. 그냥 수재위험금이나 내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좀 스폰서링하고 그게 민간인한테 주는 거지. 지네 회사에 몇십 대 1,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나누지 않잖아요. 민간인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러는데 이제 자꾸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준 거예요. 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창업자가 쓴 자서전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고 어떻게 확장을 시켰고 그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막 이런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역사 선생이잖아요. 제가 사학과 나왔거든요. 제가 국사 세계사를 가르쳤었거든요. 난 그런 걸 재밌어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그 어떻게 행동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철학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한평생을 읽다 보면은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거네. 같은 게 아니네. 같은 출발이 아니네. 이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안 봤던 거기 때문에 어머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는 거지 완전히 생각의 베이스가 틀린 거네. 광고 유통을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광고 유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광고 유통을 안 해서 전 세계에 195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55년이 넘었죠? 그 시간 동안 아메이가 전 세계에 우리한테 이렇게 캐시백조로 물건에 해당하는 광고 유통비를 너네한테 니네가 광고 유통을 대신하면 줄게 하고 약속해서 그 뿌린 돈이 전 세계에 아메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뿌린 돈이 50조인 거예요. 50조. 그래서 50조인데 그 50조가요. 구석기 시대부터 매일같이 100만 원을 써도 남는 돈이에요. 12만 년 전부터 내가 매일같이 100만 원을 써 나가서 그래도 남을 돈이에요. 그거를 아메이가 내가 먹을게.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한테 너 왜 제일기획 만들어? 하고 시비 걸 수 있냐고. 그거 안 만들고 우리한테 혜택을 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결정해서 그들이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틀린 거지. 제목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인데 더불어? 무슨 더불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하고 더불어하고 어떻게 같이 붙을 수 있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그 책의 제목을 보고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으면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런 사람이 없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걸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 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많은 의문이 풀릴 수 있겠구나. 사람이 그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면 더 이상 뒤숭숭한 얘기를 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더 그걸 막 감동적으로 느꼈던 게 언제냐면 아메이라고 한참 뒤에 5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50주년 행사에 갔는데 전 세계의 아메이의 다이아몬드들을 아메이가 통두크지 다 초대 비행기 값 대주고 숙식 다 해줘서 정말 거기서 파티를 하고 관광을 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50주년 행사로.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창업자의 스피치가 있었어. 그러니까 창업자 한 분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피치를 돌아가신 분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홀로그램으로. 너무 멋있었어 나는 그게. 그분이 등장하는 거야. 홀로그램으로. 그래서 살아있을 때 스피치 녹음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피치를 하는 거야.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그 두 분의 스피치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저 두 사람의 생각의 변화로 나는 광고 유통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이 물건을 써서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줄 거야. 이 물건을 써서 대리점을 내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써서 좋아서 이걸 가지고 기회로 삼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를 줄 거야.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에 의해서 그 많은 전 세계 4천 명의 사람의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로 저렇게 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이상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비로소 아메이하고 한 10년도 넘게 지나서 이 아메이의 가치와 철학과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온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너무 대단한 일이야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전율을 느낄 만큼 내가 이거를 하는 게 요만큼도 창피하지 않은 일이구나. 내가 이거를 남한테 얘기를 해야만 하는 일이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이건 옳은 일이구나. 그거를 너무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진짜. 정말로.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는요, 저 되게 시건방지게 아메이를 했었어요. 딱 설명하고 못 알아들어? 오케이. 통과. 추적거리지 않았다는 거지. 아메이 해야 돼. 이거 진짜 좋은 일이거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싫은 사람한테 왜 그래. 내가 또 찾으면 되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아메이는 알아먹는 사람한테 하는 일이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파트너한테 하면서 저렇게 싫은데 왜 거기 가서 목을 매. 내가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거기 갔다 와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자.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난 운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서 그 사람이 나하고 만난 그 운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영겁에 인연이 있다나 그렇다는데 나하고 이렇게 독대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건 정말 인연인데 나를 만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건방을 떠느라고 이거를 못 전하면 저 사람이 기회를 잃는 건데 그래서 정말 그다음부터는 정말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고 가서 들어눕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아메이를 사실 할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저 사람이 아메이를 하면 행복할 텐데 그 확신이 들면 사실 그 확신은 들어야 돼요. 왜 남 잘 되는 거 진짜 배 아파하고
그러니까 아메이의 수익 구조는 남 잘 되는 게 좋아야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거든. 수익 구조의 골자가 그거예요. 아메이 본질이 그거예요. 누구가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익 구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성격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샘내고 삐죽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은 하기 힘들겠다. 불행하겠다. 그걸 참으려면. 정말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꿈이 있고 다르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걸 하면 참 내 성격에 진짜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남한테 퍼주고 잘해주는 게 그냥 일이잖아. 막 이런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나는 최고로 아메이를 지금 자신 있게 알아가 아니더라고요.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사랑에 빠지고 그게 점점 깊어지는 그 맛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메이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제 뇌구조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뇌구조가 바뀌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애들이 보스턴에 있으니까 보스턴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높은 핀이 왔다고 내가 이래봐도 굉장히 높아요. 핀이. 그래서 높은 핀이 왔다고 자기네 그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스피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했는데 끝나고 어떤 젊은 부부 두 부부가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나를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지. 왜요? 그랬더니 내 음원을 듣고 사업을 시작한 거래. 자기가 미국에 와서 음악으로 유학을 왔는데 그냥 교포의 레슨 선생으로 끝날 뻔했는데 내 음원을 듣고 자기가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 한번 돈 벌어볼까? 그냥 우리 남편 돈 벌을 때까지 그냥 떼어볼까? 이러고 시작한 일인데 어머 이국말리 낯도 모르는 사람이 내 음원을 들어서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눈물을 글썽이고 언젠가 꼭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보게 돼서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저 정말 이렇게 벼락 맞은 것 같았어요. 나 정말 이거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고. 사실은 정말 아메이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삶을 더 깊게 만들고 내가 아메이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만들고 그랬던 그런 그 사건들인 거죠. 근데 정말로 이게 그 가치와 철학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깊어질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도대체 그래서 이제 광고 유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광고 유통비를 다 주냐? 그럴 수는 없죠. 아메이도 물류도 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광고비는 아메이가 우리한테 주겠다고 정한 자기네가 매출의 35% 우리한테 주겠다고 정한 거거든요. 그 1조가 넘는 거에 그 35%면 3,500억이잖아요. 그럼 3,500억을 여기다 떨구고 가야 되는데 그 3,500억을 뭘 한 사람이 가져가냐. 그게 이제 수익 구조인 거죠. 어떤 일을 해야 아메이에서는 나한테 돈을 주냐면 내가 물건을 쓰고 내가 그 물건이 좋네? 그리고 부정 광고를 하고 부정 광고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컨설팅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해야만 아메이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일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람을 만나서 아메이에게로 수다를 떤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사업 설명만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런 매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돈을 주고 누군가를 키워서 성장해서 결과가 내야 돈을 주겠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회사는 어쨌든 자기 매출이 있어야 그 이윤을 창출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보면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배분돼 있나를 보면 그 일의 성격이 규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메이가 세일즈다. 그럼 내가 세일즈 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제일 잘 팔죠. 그러면 내가 세일즈 왕인데 내가 진짜 많이 팔아야 많이 벌겠죠. 근데 아메이는 되게 신기한 게요. 많이 파는 것보다 내 파트너를 잘 되게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돈이 많아요. 얼만큼 많이 버냐면 공 하나 더 붙는 수준으로 많이 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제품 쓰는 걸 가지고는 돈 번다고 할 수 없죠. 그치만 이마트에 가서는 그 돈은 안 주죠. 그 돈도 괜찮아요. 그 돈도 내가 그냥 소비를 하는데 내 밑에 네트워크가 좀 생겼어요. 나도 언니도 소개하고 뭐 엄마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있었는데 처음에 누군가 있어서 기분 나빴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친구가 있다고 내 밑에 달아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네트워크가 생기면 우리 소비자 중에 그런 소비자가 있어요. 구몬은 니네 아메이 시켜주잖아. 우리의 구몬.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구몬 비용 낼 만큼 캐시백이 계속 들어오더래. 그래서 짭짤하게 잘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어쨌든 소비자인데 물건 쓰는데 캐시백이 되면 이마트에서 쓰면 하나도 이마트에서 안 주는데 롯데마트에서 안 주는데 아메에서 쓰면 나한테 준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제품을 막 권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거래를 틀 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터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는 남자라고 그러면 컴퓨터를 가져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거래를 트고 그래서 계약서 체결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약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컴퓨터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제품이 내 아이템, 취급 아이템이 생필품이라는 거고, 생필품이라는 거에 장점이 있잖아요.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그러면 그런 그 생필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에 내가 제품 설명을 해야 되잖아. 거래처에 거래를 틀려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냐. 사업을 하면 당연한 일이지. 그쵸? 사업을 했는데 가서 물 흐르는 듯이 차만 마시고 있다가 써줄게 하나 줘.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처음에 내가 거래를 틀 때는 몹시 불편할 것 같지만 그 소비자가 자기 머릿속에서 아 이거 마트를 바꾸는 일이네. 내가 멀리 롯데마트를 다니다가 우리 집 앞에 이마트가 생겼어. 그럼 안 바꾸겠어요? 바꾸죠. 바꾸는데 집에 아메이마트가 생긴 거야. 집 밖을 안 나가고 전화만 누르거나 인터넷을 해가지고 생긴 집 안에 마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마트에서 골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생필품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게 해주니까 사람들도 부담 느끼지 않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 모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 너한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잖아. 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오셨는데, 만약에, 이건 동업을 제안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만약에 띨빵하고 불성실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사업을 하자 그러겠냐고요. 사실은 여기 모시고 온 여러분의 친구나 선배나 후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한 거죠. 나하고 동업을 하자 그랬는데 어떻게 동업이 정말 인맥으로만 동업을 하자 그러겠어. 내 동생이 있어. 내는 좀 아니야. 게으르기 짝이 없어. 그러면 동업하자 그러겠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제품을 바꿔 써보라는 건 마트를 그냥 여기 가던 걸 여기 가라 하는 거고, 내가 사업을 권하는 거는 그야말로 동업을 제안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소스라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싫어할 건 또 뭐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에 내 감정에 휩쓸려서 가만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그래 뭐 그러라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돈으로 대기업이 다 먹던 돈을 당신한테 주겠다는 거잖아. 얼마나 훌륭하고 건전한 일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일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은 그 부자인데 우리가 돈을 더 보태주는 일을 참참히 하는 거잖아. 똥 쌀 때도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의 이익과 내가 말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리자는 건데 그건 안 가르쳐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지경에 이르르면 아메하는 게 자랑스러워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내가 물건 쓴 거를 그냥 얘기를 하죠. 내가 사업의 경험은 없잖아요. 근데 제품의 경험은 소비자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저혈압이에요. 생긴 건 고혈압인데 저혈압이라서 아침에 못 깨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맥을 잘 짚는 한의원에 가서 저는 양의를 안 믿어요. 우리 남편이 양이지만 양이는 정말 내 병을 모르는 거지. 나는 죽겠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래. 그래서 나는 한의원에만 다녔었는데 유명한 한의사가 내 맥을 잡아보더니 이 맥으로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나는 이렇게 펑션이 약하대요. 이렇게 퍼 돌리는 힘 자체가 약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체질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혈액순환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약을 꼭 먹든 침을 맞든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침을 굉장히 맞고 다녔어요. 정말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애 낳고 죽을 뻔했거든요. 디디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침 맞으러 다녔었는데 그 모든 잡증상이 세몬 오메가를 3통 먹고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의심했죠, 나도. 정말 저 말이 진짜라면 한번 먹어보지. 내가 그렇게 맨날 차 타고 가는 것도 시간, 돈 내고 침 맞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싫잖아요. 내가 저걸 먹고 좋아지면 좋지. 그러면서 먹었는데 정말 제 모든 혈액순환으로 인한 증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 그런데 놀이터에서 어떤 할머니가 스쿠알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친정 애를 봐주는 친정엄마인데 그걸 30만 원에 먹고 있다는 거야. 한 달에. 근데 내가 배웠거든. 스쿠알렌하고 세모노메가하고 같은
종류다. 배웠는데 저 할머니는 그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등급이 낮은 걸 스ኳ레 낮더라고요. 등급이 순도가. 근데 그걸 먹으면 30만 원 지불하고 나는 그거 10분의 1밖에 지불을 안 하고 이거 너무 괜찮다. 그래서 제가 권했죠. 그 할머니가 날 만날 때마다 손을 붙잡고 고마워하는 거야. 원민이 엄마 때문에 자기가 돈 절약했다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떠들고 다녀가지고 세몬 오메가 소비자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사업 시작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이걸 안 가르쳐주면 나쁜 애지. 우리 아들이 별명이 철도였어요. 맑은 날은 맑은 철도, 감기 걸리면 곧바로 노란 철도로 바뀌어요. 그랬는데 그 철도를 끊기질 않아요. 끊기질. 1년 내내. 그런 애인데 옛날에 지금은 뉴트리키즈가 있었는데 옛날엔 데일리 칼디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병원을 끊었어요. 그래서 막 8개월씩 영동 세브란스에 중이염으로 다니고 막 그랬던 애거든. 그러니까 염증이 끊이질 않는 거지. 감기가 걸리면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염증으로 진도가 나가는 애들이 면역이 약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랬었는데 그걸 병원을 끊더라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사 간 줄 알았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로 맨날 가던 병원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메일 하기 전에 제품이 좋았던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일을 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것만은 아메이야. 응? 내가 이거는 아메이로 계속 쓸 거야 하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결심을 하고 있는 제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품을 내가 세모노메가를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설명할 때는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 다음에는 먹을 때마다 거기다 보고하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장을 볼 때마다 보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노동력이 들어갔으나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내 노동력이 없어도 난 지속적인 소비를 하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이게 수입이 내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인쇄 수입이 가능하겠구나를 사실 소비자였기 때문에 빨리 알아챈 거예요. 그거 사실은 소비자가 아니면 그래서 이 제품력을 모르면 사실 그거 빨리 깨우쳐지지 않아서 자꾸 의심해요. 그런데 나는 다행히 소비자였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가글액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입에 음식을 물고 자요. 그러니까 애기인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가글액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줘도 꿀꺽 삼키고 막 너무 이거 나쁜 걸 텐데 막 걱정이 들어서 사실은 정말 막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애 입에다 이렇게 닦아주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농도가 진해서 애기의 입에 맞게 희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재로 이렇게 닦아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건데 신기하게 정말 이것만 딱 쓰면 괜찮은 거야. 딴 걸 쓰죠? 계속 냄새 나요. 근데 이걸 딱 쓰잖아요?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술이야 마술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 안티에어폴 탈모 샴푸를 쓰고요. 스프레이를 안 뿌리면 이렇게 사자머리가 돼요. 머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러니까 그 안티에어폴 같은 경우는 남자들도 자기 머리 난 거 이렇게 들이밀면 정말 얼마든지 그거 당장 갖다 줘. 사실 요즘 머리카락 빠지는 게 대세잖아요, 대세. 유행이잖아.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빠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쉽게 권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쉽게 감동받을 수 있는 제품이 널린 거지, 아메이 아이템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이든 감동을 받으면 그걸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품이 그렇게 내가 말이 술술술 나가서 너무 감동받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주변을 보면은 똥 못 싸서 고생하는 애기들, 그걸로 또 꽂힌 엄마들은요, 인테스티 플로라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제품이 너무 좋은 거죠. 제품이 좋고, 회사는 진짜 검증해 봤다시피 그렇게. 그리고 미 상공회의소 회장이 아메 회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경련 회장이지. 그걸 아버지 때에서 아들 때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미 상공회의소 그 회장 그 주체로 오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 갔을 때 아메이 회장이 옆에 앉아서 오찬 주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경련 회장도 SK 최종연, 삼성 이건희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역대로 지냈던 그 직함인데 그 직함을 아무런 다단계 회사한테 주겠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지 아메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회사라는 거죠. 회사를 봐도 그렇고 제품을 봐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 제목이 아메인 게 문제잖아. 저는 사실은 내용을 듣다 보면 다 좋대. 다 좋대. 안 좋은 게 뭐야? 막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없는데 제목이 아메이라서. 그쵸.
사실 엄마가 이제 선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한창 때는 키 작다 그러면 됐거든 막 이러잖아요. 좀 나이가 먹었어. 이제 세상을 좀 알아. 그러면 키 보고 사나? 그리고 이제 만나잖아요. 엄마가 제발 3번만 만나라고. 나갔더니 대머리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잖아. 가발을 씌우면 돼. 본질을 보자. 3번만 만나보자. 정이 붙나 안 붙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도 사실 그거죠. 아메이? 이랬는데 진정을 하는 거야. 나를 진정시키고. 그래, 한 번만 나가보자. 나갔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뭔가 땡겨, 끌려. 3번만 진정을 하고.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철없을 때는 아우 됐거든 이렇지만 요 정도 나이대 되면은요 다 좀 철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침마당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삶이 안 변한다. 그러면 남편에 의해서 변하진 않는다. 포기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벌어올 금액은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계산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응? 양이 많지도 수입처가 많지도 않아요. 간단한 계산에 우리 남편이 언제까지 돈 벌어올지 땡.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미지수. 그게 문제인 거죠. 같이 땡 하면 괜찮은데. 사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평균 수명이 135세래요. 걔네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돈 많이 들어가요, 사는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애가 2이나 3인데 중학교를 아직 안 갔다. 애 하나인 경우는 좀 예외예요. 애가 2이나 3인데 아직 중학교를 안 갔다. 인생을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정말로. 중학교서부터 들어가는 수입은 생활비를 상회하는 교육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애가 만약에 예능을 하겠다. 뭐 미술, 체육, 음악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애가 좀 소질이 있나 봐요로 시킬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닌데 소질을 개발하려고 그러죠만. 내 주머니는 없는데. 근데 정말 애를 키운다는 게 정말 끝장나게 들어가요. 공부를 못하면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뭐라도 또 마련해줘야지. 어쨌든 애 키우는데 여러분의 상상에 3배쯤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어떤 상상을 해도 3배쯤 더 들 거예요. 그런데 둘이잖아요. 그럼 국어 둘, 수학 둘, 영어 둘이지 너 한 판 쉬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아들 둘이면 참 좋아. 군대를 보내버리면 돼. 딸 둘이면 군대도 못 가요. 근데 어쨌든 아메이가 제일 이제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판다. 응? 판다. 나라고 팔아봤겠냐고요. 내가 팔아볼 성격이었겠어요? 팔아봤겠어요? 나도 아닌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메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다 그렇게 많이 파셨어요?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내가 높은 핀이라니까 어디다 그렇게 많이 파셨어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약에 파는 일이라면 내가 누군가한테 구정 광고하는 그 대목에서 수입을 많이 줘야 돼요. 크게 파는 거니까.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누군가한테 구정 광고에서 올릴 수 있는 그 수입의 거의 끝판왕이 연간 4천밖에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억대 연봉을 받는 건 다 뭘로 받느냐?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후원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로 내가 받는 거예요. 컨설팅인 거죠. 박진영, 양현석이 춤추고 노래하던 시절도 분명히 있고 박진영은 지금도 춤추고 노래하지만 그들이 정말 돈을 버는 거는 뭐냐? 누군가 키워서 버는 거잖아요. 그 소속사하고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를 키우는 거지. 연습생 시절이 있는 거고 누군가를 키워서 그 사람이 뜨면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박진영, 양현석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재능이 있는 것도 부럽고 저렇게 소속사를 차려서 누구를 키워내는 것도 부럽고 저렇게 정말 케이팝 스타에 나와서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도 진짜 행복해하는 저 모습을 봐도 부럽고 저는 그렇거든요. 막 물개 박수를 칠 때 보면 저 참 이게 인재를 봤을 때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메이가 사실은 성격이 그건데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박진영, 양현석도 춤추고 노래하던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자질이 생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가수들이 막 공연을 7차례, 8차례 하루에 뛰었다 그래도 소속사를 차리는 것만큼 벌진 못하죠.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 수입이 그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메이는 쓰고 팔고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거래처를 틀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주는 걸 옆 사람이 단순히 봤다. 그러면 우린 사고 파는 거지만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정보를 줘서 나와 상관없이 아메이에 전화해서 물건 쓰게 되는 거를 지향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 앞에서 컨설팅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이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나 일반 사람들 눈에 비치는 아메이는 그냥 사고 파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사고 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돈을 다 버는 건 아닌 거죠. 그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완전히 팔아서 끝장을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없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한테 제일 끝까지 해결이 안 됐던 게 다단계였어요. 다단계. 어떻게 다단계를 내가 하며 친구한테 하라고 권장을 하겠어요. 다단계라는 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 밑에 누구를 깔아서 그 사람이 뭔가 물건을 쓰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하면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노력한 걸로 내가 돈을 더 버는 게 다단계거든요. 야, 너 아메이 시작했으면 차라리 뭐 딴 걸 해봐. 막 이러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딴 것도 막 많잖아요. 그거의 주가 뭐냐면 아메이보다 쉽다? 그리고 또 하나, 아메이는 이제 함을 갔다. 근데 그거는 완벽하게 수익 구조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메이는 언제 시작해도 그 시작으로부터 노력한 걸로부터 돈을 받는 거지 내 위에 스폰서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작해도 지금 오히려 시스템이 안정되고 지금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얻어서 더 잘 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기네 다단계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메이보다 쉽다? 그것도 사실 가만히 수익 구조를 따져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혹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어떤 뜻이냐. 다단계를 할 DNA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일하기 싫고 내 밑에서 일하는 걸로 내가 취하고 싶고. 사실 DNA가 틀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밑에가 한 걸로 네가 돈을 버는 거잖아.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래. 그러니까 네 밑에도 깔어. 그게 다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편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삶의 한 방법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증명이 안 되는 이상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수익 구조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단계의 수익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냥 쉽게 심플화 시키면 15% 정도 원가에 85% 정도 광고 유통 마진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값의 35%를 우리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단계가 있죠. 1단계가 예를 들어서 한 30% 먹고 2단계가 한 25% 먹고 한 3단계가 한 20%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매출의 30%를 위에서부터 갖는 거죠. 그 나머지 매출의 25%를 또 위에서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단계가 끊기는 거죠. 이 위에서부터 가졌기 때문에, 차곡차곡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는 3단계로 끊기고 어떤 건 6단계로 끊겨요. 6단계 밑에서 아무리 나랑 절친이 나와도 나하고 사업적인 수입으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소비자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없으니까 시작으로부터 6단계, 시작으로부터 6단계, 시작으로부터 6단계까지만 내 수입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모든 어떤 그런 업종들은 처음에 사야만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0을 사라 그러는 업체도 있고 800을 사라 그러는 업체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 아메 한 사람들보다 다 부자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돈을 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입장벽이 나름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매가리 없이 치약 쓰다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저한테 질문을 하죠. 그럼 아메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기준이 뭐냐? 미팅에 나온 사업자. 미팅에 안 나온 소비자. 미팅에 나오는데 소비자가 물건을 더 써. 그래도 그 친구는 소비자. 여기 나와서 아무것도 안 써도 여기 나오면 사업자.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물건을 사는 걸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기준을 나누고 이렇게 물건을 사면 내가 싸게 리테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이게 이런 수익 구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시작한 거하고 이 자리에서 시작한 거하고는 틀리죠. 분명히 틀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메이가 이런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이렇게 A,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스폰서의 수입이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얘가 얼마를 벌길래 아침부터 우리 집 앞에 차를 들이대고 그렇게 안 간다고 내가 몇 번을 빵 꺼내도 속도 좋아 또 전화하고 근데 이게 똑같잖아. 1단계 똑같잖아. 1단계면 이 사람이 얼마를 벌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버냐. 그랬더니 아메이스 수입 계산도 이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메이식 계산법은 이 스폰서의 수입을 계산하려면 내 그룹 이하를 먼저 빼줘야 내게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가입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치면 이제 20만 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전체가 80만 점이잖아요. 80만 점은 아메이 계산법으로 60만 점 이상부터 6%니까 이걸 계산하면 48,000원인 거죠. 그런데 내 그룹을 먼저 빼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 그룹을 먼저 빼주려면 내 그룹 계산해야 되죠. 그럼 20, 20이니까 60만 점이죠. 60만 점 6%예요. 이걸 계산하면 36,000원이에요. 그럼 빼주면 12,000원이 스폰서 수입인 거예요. 12,000원이. 그러고 36,000원 내 거 다 계산해 놨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6,000원에서 보니까 나 혼자 가질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아메이에서 쓰라는 만큼 내 소비자들이 썼거든요. 20만 점씩.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캐시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점에 3%니까 6,000원씩 빼주는 거죠. 그럼 6,000원 빼주면 36,000원에서 나는 24,000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스폰서가 먼저 가입했죠. 나보다 가입자 수가 나는 2명밖에 안 되는데 지는 3명이죠. 거기다가 스폰서의 매출은 80, 난 60밖에 안 되죠. 모든 조건이 스폰서가 우월한데 수입은 내가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실은 아메이에서 쓰고 구정 광고하고 누군가 성공시키는 이 세 가지 일을 해야 돈을 준다 그랬는데 요 그림에서는 쓰고 구정 광고까지밖에 진도 안 나간 거죠. 쓴 것도 다 똑같이 20만 점씩 쓴 거예요. 그런데 구정 광고에서 그러면 수입 차이가 났겠죠. 그러면 스폰서는 나에게 구정 광고 한 번 하고 나는 2번 한 거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는 그렇게 노력형 수익 구조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줄선 순서대로 여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텝마다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줄선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를 다 한 통속으로 묶어가지고 방판법 다단계법에다가 아메이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그런 법제가 신설돼가지고 만들어 놓고 공정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이거 같이 묶어놨지만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폰서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나하고 한국 아메이 본사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네, 1단계. 이걸 원하는 거잖아. 아메이 한물 갔어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못해서 한물 갔다는 거거든. 여기 줄 서지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치면 내 수입이 달라지나 볼게요. 내 위에 스폰서가 10명 있으나 바로 위가 아메이나 20, 20, 20 써서 36,000원에서 6,000원, 6,000원 빼주면 24,000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1단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2단계가 다 이렇게 붙어요. 여기서. 붙어가지고 그 자리로 가서 사실은 2단계가 25%밖에 못 받았다는 명백한 이유는 1단계가 30%짜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놓고 법제에서 관리를 하기를 방판법 다단계법을 적용시키는 거지 내용은 틀린데 그러면 이걸 알면서 왜 아메이를 이제까지 놔둘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업체 중에 사실 수익 구조가 유일하게 이런 게 아메이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위해서 직판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공무원 따로 또 다 해가지고 나라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관리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묶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단계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보면 내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6명한테 얘기를 해본 거죠. 슈퍼 바꾸라고. 그러면 6명한테 얘기했고 다 20만 점 썼다고 계산 편의상 다 똑같이 썼다고 가정을 하면 140만 점이죠. 140만 점 9%예요. 그걸 계산하면 12만 6천 원이에요. 거기서 내가 6그룹을 먼저 밑을 다 빼줘야 내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 사람당 20만 점씩이니까 6천 원씩 662 36 3만 6천 원을 뺐어요. 그럼 9만 원의 수입이 나오는 거죠. 내가 9만 원 받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너도 20만 점 쓰고 나도 20만 점 썼는데 어째서 너는 20만 점 써서 9만 원을 받고 난 6천 원을 받지? 내 거 뜯어갔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너한테 한 번 얘기할 때 난 5번의 노력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5번이 많으면 4번만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도 슈퍼 바꿨어요. 그러면 5명이서 슈퍼 바꾸니까 20만 점 썼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점이죠. 그게 6그룹에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600, 나 그달에 20만 점, 620만 점이죠. 이거는 아메이 계산법상 15% 해당해요. 계산하면 93만 원이에요. 그러면 93만 원에서 100만 점짜리 그룹 다 빼줘야 내가 또 내게 나오죠. 그게 57만 원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57만 원을 보고 비전을 본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이렇게 간이 작았냐? 간이 작아요. 나는 성격이 어떠냐면 축구를 안 봐요. 난 김연아 경기도 한 번도 실황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졸이는 거야. 두근거려. 난 놀러가서 369도 안 해. 어머, 내가 미쳐서 놀러가서 왜 마음을 졸여? 그리고 나는 한번 어디 은행에 가서 투자 성향을 조사했는데 나한테 정기 적금을 드시죠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이렇게 도박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따박따박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따박따박 나 이게 아니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막 아메이 하면 막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막 이렇게 뻥 튀기고 막 이런 사람이 할 것 같죠?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3년을 이걸 하면 요게 딱 나오는 네트워크는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 난 57만 원 뒤에 있는 자산가치 3억을 본 거죠. 그때 돈으로는 2억이었어요. 2억짜리 가게가 있어야 57만 원 월세 받거든. 내가 57만 원 번다 그러면 다 그래요. 야, 레슨을 하나 더 해. 애들을 뭘 가리키는 걸 해봐. 뭐 다른 일을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것만 버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다녀? 막 이러죠. 근데 57만 원을 벌고 요것만 벌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아메이의 수입은 일타쌍피인 거죠. 내가 요거를 하면서 3억의 자산 가치도 같이 키우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에 내가 애 키우고 이렇게 지나가고 어차피 나도 그때 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만 어쨌든 남는 시간 유용하게 잘 써가지고 내가 3억짜리 자산 가치를 3년 안에만 만들어도 되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액팅하게 직장을 다니면 3억짜리 가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된대잖아 이게. 응?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로 믿고 싶었어요. 안 다음부터는 저게 진짜이길 바랬어요.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나라고 아메이가 안 창피했을 것 같으세요? 창피했어요 되게. 그래서 봉투를 감춘 거예요. 그런데 정말 49% 창피했는데 51%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요 뭐든지 견뎌요. 난 아메이가 하고 싶었어요. 알고 나서. 그래서 이 자산가치 요걸 알고 나서 아 저거 너무 괜찮다. 저는 인세 수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인세 수입이 있어야 사람이 나중에 집세 받고 잘 살지. 그러니까 내가 뭐 책을 쓸 것도 아니고 노래를 할 것도 아니고 집세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 집세를 받으려면 무려 3억이 있어야 집세를 받는데 세상에 이거는 내 노동력과 시간을 통해서 3억짜리 인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산가치를. 그거에 내가 눈이 휜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괜찮다. 더 2명씩 더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13명이 되고 13명이 20만 점씩 하면 260만 점 그룹이 되고 그 6그룹 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1580만 점의 매출이 되거든요. 이거는 21%를 곱하면 이게 얼마냐면 331만 8천 원이에요. 331만 8천 원에서 260짜리 그룹 다 빼주면 어느 시점인가 144만 6천 원을 받는 시점이 생겨요. 이렇게 1000만 점이 매출이 넘어가는 시점을 아메이에서는 SP라고 그러고 그거를 3번, 6번, 12번, 12번보다 조금 더하는 이거에 따라서 GP, PT, 파운더스 PT 이건 여행을 가죠. 그래서 이 PT가 되면 200을 더 받고 파운더스 PT가 되면 250을 더 받고 그 다음에 또 줘요. 700을 파퍼너스라고 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의 네트 수입이 연봉으로 한 4,000, 4,500 이렇게 돼요. 4,500 정도 돼요. 그러면 사실은 쓰고 구정 광고하는 그 수준으로까지만 일을 해도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플래티늄이 되면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속이라는 게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중에 내 노후로 쓰려고? 그게 아니라 걔 행복하라고, 걔 잘 살라고 하는 건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공부만 잘해야 잘 사냐고요. 네 밥벌이 네가 해. 그러고서는 내쫓으면 사실은 걔가 어떻게 집을 사며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DNA가 훌륭하지 않아서 나 먹고 살던 걸 다 전부 다 기부한다 이건 아니고 나는 내 새끼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부모한테 혜택 받은 거만큼도 못 주겠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죠. 근데 정말 어쨌든 상속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상속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그 번호가 상속되는 건데 근데 그 상속이 되는 게 뭐냐면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탈세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과세 지표가 형성될 수 없는 거죠. 내 네트워크에서 샴푸가 몇 개 나갈지 치약이 몇 개 나갈지 국세청에서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과세할 수 없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소설을 썼는데 지금 소녀딸이 3대째 인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해밍웨이 책이 몇 권이 나갈지 모름으로. 그러니까 상속이 되는 것도 신기한데 상속세가 없는 건 더 신기한 거죠. 그러면 내가 엄마인데 내가 노력을 당대해서 내 자식이 좋대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세 수입이라는 것과 상속 때문에 정말 마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행도 간대잖아. 사실 뭐 여행은 그렇게 제가 참참히 가봤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의 참맛을 모른 채로 저는 아메리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때 여행 가는 거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아버지가 여자를 내두르면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여행 한 번도 안 보내준 거예요. 결혼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돈을 많이 줄 줄 알았어. 여행을 가라 그러길래 250을 달랑 주면서 21박 22일을 갔다 온 거죠. 둘이. 정말 그지같이 갔다 왔는데 그 여행이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야. 그것도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아메이를 했는데 처음에 하와이를 갔거든요. 하와이 밤바다에 우리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난 아메이를 했을 뿐인데 일상을 떠나서 여기 와서 누워있다니.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여행을 지금 계속 정말 이제는 정말 셀 수도 없고 안 간 것도 없고 정말 어디를 가나 나는 그 호텔에서 좋은 방에 들어가며 어디를 가나 퍼스트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 여행을 1년에 한 달 정도 다녀요. 정말 꿈같은 일이에요. 아메이를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여행이 보장되는데 그 여행 가는 돈도 다 누가 가져갔던 원래 돈이냐? 대기업이 다 가져갔던 돈이에요. 그걸로 일부는 내가 여행을 가고 일부는 내가 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행복한데 아까 제가 아메에서 정말 큰 돈을 벌려면 누군가 성공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플래티늄 둘로 성공을 시키면 이 사람을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4,500에서 한 5,000. 이 사람이 2명 만들 때 나는 3명 만들었어. 그럼 내가 더 역전을 한 거죠. 그럼 에메랄드를 하는데 에메랄드에서 5,000에서 8,000. 제가 아까 그 돈을 내가 8,000 정도 벌었다는 핀이 이 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잘했어. 이 사람이. 또 역전을 이 사람이 했어. 6명을 플래티늄을 만들면 다이아몬드는 한 1억 2천 정도 버는데 1억 2천을 버는 다이아몬드의 네트워크가 안정되면 여기도 SP도 한 번 했을 때는 안정이 안 됐으니까 유지 해가지고서는 반복적으로 해서 이걸 안정시키는 거죠. 1,000만 네트워크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가 처음에 됐으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정을 시켜가지고 다이아몬드 네트워크만 안정이 돼도 이게 내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어쨌든 안정이 되면 자산가치 40억에서 50억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40억에서 50억짜리 건물이 있어야 비로소 1억 2천 받는 거예요. 2천은 나라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집세로 인세로 1억을 가진다라는 게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그거 평생을 해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메이로 그걸 이룰 수 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 보고 어머 나도 하고 싶어 해서 다이아몬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도와준 거죠. 그럼 이 사람한테 회사가 당신은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이 사람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너무 잘했어 하고 FAA 포인트라는 점수 3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에메랄드야. 그럼 1.5점을 주고 이 사람은 파운더스 PT야. 그럼 1점을 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서 나오지 않고 1단계 밑에서 나왔어. 그래도 이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없으면 누구든 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죠. 안 해본 일을. 그래서 현직 다이아몬드한테 그 점수를 줘요. 정말 더 밑에서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줄에서 제일 높은 핀 하나씩을 인정해줘서 그 줄이 제일 높은 핀이 에메랄드다. 그럼 에메랄드. 그 줄이 제일 높은 핀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가 10명이 나와도 그건 인정 안 해요. 그냥 한 명씩만 인정해서 그렇게 합쳐가지고 8점이 되면 점수로 8점이 되면 한 2억 5천쯤 벌어요. 이제 공이 하나 더 붙는 핀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점 몇 점 해서 제가 30점인 거예요. 저희 네트워크에 나 혼자 돈을 벌었냐? 누군가 같이 성공한 거죠. 그분을 성공시켜야만 내가 성공시키는 수익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윈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윈윈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가게에서 판 똑같은 물건을 저 옆집에서 200원 싸게 파는데 그 집이 조금 더 시설이 좋아. 그럼 우리 홀딱 망해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영어만 겨우 하는데 중국어까지 하고 들어온 애가 젊고 이쁜데 심지어 착해? 그럼 난 나가야 돼요. 절대로 윈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수익 구조인데 아메이는 윈윈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정말 그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냥 돕기만 하면 돼. 나는 그냥 이 사람만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의 성공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성공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핀업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핀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되고 싶으니까. 그럼 난 도울 거 아니야. 근데 핀 생각 못했어. 어머 핀이 됐네.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메이는 내가 노력하겠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판 할 수 있는 일.
사실 저는 요즘 아메의 비전을 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또 다르게 느끼는 게, 이건 정말 작심만. 내가, 나 정말 다시 한번 해볼래? 내지는, 나 정말 한 판 더 할래? 그러면 어떤 사업도 사업체를 늘리려면 제 차 가지고 인테리어 하고 뭔가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결심 하나로만 사업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야매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나는 그냥 너무 좋아 지금이. 그럼 그냥 놓으세요. 니드가 없는데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지금같이 살고 싶지 않고 난 좀 다르게도 살고 싶고 진짜로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고 싶고 그러려면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남편한테 다 벌어오라 그러기는 좀 미안하고 나도 그리고 내 자아는 또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딴 거 선택하지 말고 이걸 제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정말로 한 3번 정도 알아보면 이 사업의 정말 진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꼭 여러분이 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이 기회를 가져서 어느 날 여행에 가서 한잔하면서 내가 그날 사업 설명을 들었잖아요, 사장님.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정말 나의 행복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